부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 혹여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아산시민포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민포럼 창립 21주년 100회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분들 위해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아산시민포럼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근 각지 여러 곳에서 또 아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21주년이라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2년 전부터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21km 하프를 달렸습니다.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난주에 춘천 마라톤 42km에 가서 완주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21년 전 순천향대학에 출강하면서 과연 제가 아산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몇몇 분들과 함께 저의 청와대 근무 경험과 또 포항제철 경영연구소 또 다른 공기관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산의 민관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산포럼을 21년 전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심지어 서울발레시어터라는 발레단도 2번씩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계신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산포럼을 운영하면서 느낀 두 가지 소회와 자긍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산포럼이 전국에서 광주에 있는 21세기 남도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동안 포럼을 운영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포럼 회원들에 의해서 21년간 자립으로 포럼을 운영해왔다는 것입니다. 관내 지원은 아마 제가 100회에서 3번 우리 발레시어터하고 이명수 의원께서 부지사 시절에 아마 저희 특강에 한번 도움을 주셔서 3번 외에는 저희 포럼을 100회 자체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포럼 회원들의 희생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0회를 맞아서 저희가 우리 회원들끼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아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천 자원입니다. 이 온천 자원을 최대한 우리 아산의 이러한 문화 자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온양행궁복원이라는 그동안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논쟁의 중심선상에 있었습니다. 복원이냐 개발이냐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 개발을 떠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온양행동보건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건과 온양행동보건은 특히 문화재 보건과 역사의 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 보건과 환경 보건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같이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이명수 의원님, 박병기 시장님, 우리 김희영 아산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를 바꿔 주제 발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20여 분이지만 10분으로 압축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발표해 주실 박동석 박사님은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이사장님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동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강의 발표상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20분 했는데 10분을 하니까 10분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앞에 유인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에 관련해서 온양행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산 포럼에 대해서 그의 타당성이라든가 역사적 가치는 이미 논의가 됐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그런 역사학이나 또는 고고학적 시각이 아닌 문화재 사회학, 문화재 경제학 또는 문화재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게 순서는 여러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온행 문화를 기억하자라는 주제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장소 회복과 활용,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경제학적 측면, 역사 보존을 위한 경제학적 보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된 온천 마을이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천도 국가지정 문화재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행 문화 관광 산업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재를 잡아서 드려놨습니다. 이게 능력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죠. 별도로 축제가 필요 없죠. 이미 500여 년 전부터 700, 600여 년 전부터 온 우리의 축제 문화입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거를 온행을 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미 행행이란 조선시대 왕이 움직이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공율이었어. 국가 공율로서 작동했고 이렇게 행행 문화를 진행했던 것은 유교사회의 도덕국가인 인의의 지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학적으로 축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행의 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건 온행뿐이 아닙니다. 사냥도 나가고 명행 나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행이겠죠. 그럼 우리가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서 끝까지 문화유산으로 남겨갈 것인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속에서 이어나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간직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승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됐을 거로 봅니다.
이게 독일 사학자들에게는 사람이 모인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역사의 기억을 서로 전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소가 따르는데, 장소는 이렇게 자연과 문화의 힘으로 하나의 고유한 앙상블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삶에 연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미 그 사전적 의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이렇게 위치, 경관, 시간, 행위에서 하나가 통일주로 해서 이루면서 의도된 생활, 의도된 이미지로 연출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곳을 이론적 배경을 볼 때 온양행궁이 갖고 있는 장소의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 장소가 갖고 있는 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걸 보존하고 안정화시키는 주체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적인 정체성과 대중적 정체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식 공동체 간의 공유는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론 주도층에 과연 공유가 되어 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합의된 장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자신이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담는 온행 문화를 재현해야 되겠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만들어질 것인가.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가 있죠.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럴 때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 그 공간의 변화가 주는 것이 바로 문화의 진화와 변동이 이루어지며, 이런 것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만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강추를 창출해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보존의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이미 목욕관으로 목관통으로 된 건물문화재가 지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통해 보듯이 이미 역사 보존의 경제학자인 권위자인 미국의 보존경제학자 도너만 학계만은 미국 조지아주를 통해서 역사 보존은 경제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컴퓨터, 건물 신축 사업, 역사 건축물 보존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자동차는 3.5개, 컴퓨터는 4개, 신축 산업은 14.9개, 문화유산 보존이 18.1개로 이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사 보존이 바로 경제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겁니다. 이런 것이 또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뭐니 뭐해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복원의 지역 활성화의 전략의 첫 단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 경쟁력의 필수 요인은 역사 건물의 경제적 잠재력과 성장성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도심지의 성공의 평가 기준은 거리에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공간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메인 스트리트로 역사를 보존하자. 온양 행궁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온행 문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온행 문화를 위한 메인 스트리트가 어디였던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개발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보존 운동가의 언어로 설명이 됐다면 일반 사람의 언어로 이제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 자문을 미래를 요리하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선출직 관료, 부동산 업계, 사업과 관련 학자, 금융권 납세자 등 이런 사람들은 역사 자원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인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신빙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마트 그로스, 현명한 성장의 정장이 필요하겠다. 비전은 주민에게 행복을 주고 지역의 희망을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전략은 목표는 크고 높게, 그 다음에 진행은 순차적으로, 목표는 주민 중심의 상생하는 전략으로, 수단은 주민주도,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이게 스마트 그로스의 전략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화면을 통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온천마을을 보겠습니다. 중국 황산에 있는 온천들입니다. 이거는 이미 지명돼서 알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렇게 온천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돼서 관광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온천은 하루에 7번이나 물의 색이 변화하는 특별한 물의 특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유럽에 7개국 11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온천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온천이 자체가 문화재로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여기서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판단한 기준은 전통 온천마을의 건축물과 탕치, 온천 치료법이죠. 이 포함된 온천 숙박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그것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온천도 국가지정 문화재가 가능하다. 가능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의 명성의 기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뛰어난 경제,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입니다. 현재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온천수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자연지형과 지표, 지질현상으로서 온천, 냉천, 관천, 한국의 특이한 자연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냉천, 즉 약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오색약수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온천이 문화재가 아직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행 문화관광3의 드림을 어떻게 생각을, 꿈을 꿔보자, 꿈을 제시하자 라는 거죠. 이게 초종문화공원에 있는 초종행궁이 2년여 동안에 응궁을 복원했습니다. 165원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세종대왕 원양행궁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책의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산의 저 아파트가 헐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앞에 저 월대를 복원하여서 3단계 전략 차원에서 휘어지는 광화문 앞 거리를 저렇게 만들었을 때 수많은 교통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반대에 주장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래와 창경국이 연결된 율곡로가 드디어 진액 이기 사업이 성공을 해서 끝났습니다. 이처럼 걸 보면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이 작동이 되면은 안 된 게 없다라는 걸 이미 선행된 사업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2013년에 중국 항제 목욕을 했던 하룻밤 자는데 1,700만 원입니다. 우리도 온양행궁을 복원해서 하룻밤 2천만 원짜리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 고객 1%만 상대합시다. 조 100바퀴 구르시겠습니까? 호박 한 번 구르시겠습니까? 전략을 바꾸시라는 거죠. 이게 이미 우리나라 온양행궁을 통해서 만든 목욕문화의 드라마에서 나온 것들인데, 목욕물이 매화, 복숭아, 오야나무 뿌리, 호두를 넣은 끓이물에 멧돼지 쓸개를 써서 사용했다. 우리나라 이런 문화 해보셨습니까? 세계인이 감동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삼이 마늘탕, 창포잎도 했더라. 그리고 영조의 딸 하여병주 묘지에서 화장품 세트가 받렸는데 그게 260만에 되살아난 조선대 공주의 화장품입니다. 왕비 화장품. 조선시대 왕비들은 화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 합시다. 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미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포르투갈 왕실 비누가 50g짜리 두 개가 96,000원입니다. 하나에 45,000원이 넘습니다. 5만원 정도 되죠. 터키의 전통 300년 전 제조 비법을 통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누가 없었을까? 우리도 조두라는 게 있습니다. 팥가루로 만들어서 목욕 비누를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바가지 안에 가루비누를 넣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숫대야도 있더라, 문화재로. 이 세숫대야가 문화재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콘텐츠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00년 전의 기록과 고조리서에 담긴 온양의 밥수를 찾아냅시다. 이거는 임진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이순신 장군이 잡수셨던 음식을 진지박물관에서 재현해낸 겁니다. 우리도 온양행궁 왕이 먹었던 음식, 왕비가 먹었던 음식들을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복원 쪽에 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고민을 해볼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천수를 한번 우리가 세계 광천학회와 고민해서 한번 온양시에 있는 세 개를 동시에 천연기운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해본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을 하시는데 이제는 저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만은 이제는 관광객을 관광주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 섬기듯이 우리가 관광에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각관광, 내 자신의 변화를 주는 이런 관광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온양행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변화가 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동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에 앞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리서 축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정우택 전 원내대표님, 조경태 국회의원님, 윤상현 국회의원님, 안철수 국회의원님,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기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운양행공 보건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양행공은 아산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또 하나의 고민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그동안 운양행공과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를 제가 아산에 내려와서 6년 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한 4차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말 실행 가능한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운양행공, 복원 또는 재현 또는 활용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그 결과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시되는 안이 실제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중간 보고를 받아본 결과는 복원이나 재현이나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오늘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자리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우리 역사문화 또 아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명숙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건영 대표 아마 아산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정책 포럼이나 토론회를 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넘고 오늘 100회인데 진심으로 우리 이건영 대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 100회 기념을 뭘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하길래 이 운양행공 문제 중요하긴 한데 또 이걸 가지고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축사를 드리기가 좀 연고스럽습니다. 저 자신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0몇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애를 써봤습니다만 크게 진전된 것이었고 지금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동서 박사님 내용을 참 말씀하신 정책 의지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가고 따지는 건데 정책 의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 강일복 시장님 전에 계실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을 다 못하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오늘 논의해 주신 건 감사하고 우리 나선호 청장님까지 오셨는데 첫째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를 따지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야 따지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맨손이 됐습니다. 도대체가 이 문제가 여야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든 야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 여가 없고 야가 없는데 이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이거 따지지 말자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복원이냐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은 복원할 거냐 재현할 거냐인데 이것도 제로 베이스 생각하자고요. 아무것도 결론 내릴 거 없습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는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얘기 듣고 전문가 얘기 들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는 걸 방법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우리가 논의가 돼야지 할 거냐 말 거냐 또 이게 논의한다면 저는 얘기가 안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우리 선조로서 뭘 했느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넘겨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 제로 베이스에서 복원이냐 재현이냐 이 복원 때문에 우리 아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문화재 제약 때문에 우리 상권이나 재산권에 제약이 많다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방법론의 문제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하자. 세 번째는 이 과거의 이런 원공이지만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과거만 집착해서 과거만 보면 안 돼요. 미래 이거를 100년, 1000년 동안 이어줄 그걸로 가야 되고 네 번째는 이건 국내 수준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의 시안도 가보고 인도네시아 가보고 유럽은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서는 이걸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가. 이거는 국제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우리 국내나 우리 아산 지역의 안목이나 시가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산이 참여하고 아산 경제에 얼마나 공익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한다면 정말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 헛바퀴 얘기만 또 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의식을 가집시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봤는데 이유가 하나도 저한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 외람된 말씀이지만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죠. 누가 행궁 얘기하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뭐 때문에 이게 행궁하는 건지 그 사람은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타 지역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같은 정치적인 시각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더 긴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또 우리 정윤 교수님 또 하시니까 이 내용을 제발 하는 쪽으로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원 문제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책 의지를 갖도록 정책 의지를 결집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찰병원 때문에 또 중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듣는 건 죄송한데 좀 되는 쪽으로 좀 하시고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희영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희영 의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산 시민포럼 100회짜를 맞는 과정에서 1회부터 100회까지 오는 과정에 100회에서 운영 행궁 복원의 의제를 선택해 주신 우리 이건영 대표님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건영 대표님께서 내비를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아무개, 우리 국회의원 아무개, 우리 의장 아무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써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하는 대토론에 있어서는 아산시 전체를 놓고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현명한 방향이고 정책이고 정체성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판단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빈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하시죠. 우리 이 대표님 오세요. 대표님 오세요. 이충국 박사님 나오세요. 최대한 리뷰 좀 해주세요. 여기 앞에서. 저분들이 다 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주희 사장님하고 이덕기 대표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뛰세요.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니. 네, 괜찮아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산시민포럼 회원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원 포럼 분들의 사진 촬영은 종료 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부의 마지막 순서인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나선아 청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제8대 문화재청 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산시민포럼 이렇게 100회를 맞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꾸준히 의지를 모으니까 드디어 그 어려운 우리 온양 행군이 복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문화재와 가까이 하면서 문화재 복원의 그 의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현장마다 다니기도 하고 해외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복원해야 하는지 하는 얘기로 논란이 많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정이 됐지요. 복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복원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일제는 교묘하게 조선 왕실 문화를 아주 교묘하게 파괴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 많은 궁중 문화를 파괴한 것은 결국 정신 문화를 파괴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해남 대흥사에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가 이제 타계하시고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요. 조선 왕국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대사를 타계하신 후에 대제를 국가가 주관했습니다. 국가 대제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국가 대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신문화를 없앤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되고 7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남 그 서산대사 대제의 행사장에 가서 우리는 얼빠진 민족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원하지 못한 게 제가 키가 작아서 올라가는데 그걸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실 문화를 왜 일본이 폐쇄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문화 또 그 왕궁의 물질 문화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왕실 문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온양 행궁이 600년을 유지하던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궁의 문화가 이 자리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조선 왕도 권역이라고 확장된 권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원의 의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 지금 남아있는 거는 기록화, 그림이 있고요. 또 실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초석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 묻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발굴서부터 시작해서 복원계획부터 시작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산시민포럼 이 100회 이 자리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의 기획 단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굴하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의 아주 쉽게 얘기해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죠. 온양 온천이 그랬던 곳이야. 역사성이 그렇게 깊은 곳이야. 이제 그렇게 알게 되죠. 지금 전 세계의 인류 문명은 점점 교통과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뭘로 입증할까요? 전통문화밖에 없습니다. 내 전통문화를 내보낼 때 보여줄 때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또는 이제 재현도 하고요, 복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료가 실제 남아서 수리복원하는 게 아닌 경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역사 고증, 연구 자료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 왕조 시대의 기술과 21세기 기술이 만나는 정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게 21세기 문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자산이 되어야 되고 그 문화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세계가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아산 행국의 복원이 된다면 가장 목적 건축으로 우수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그 이전의 기록과 형태를 가지고 최소한의 그 외형적인 복원이 되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예산은 듭니다. 그 노력은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복원된 그리고 행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 IT, ICT 융합한 여러 가지 디지털라이즈하는 그런 기술이 앞선 나라입니다. 선진국가입니다. 그 기술을 접목해서 궁중의 문화자원을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원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펼쳐지는 그런 행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다른 디지털라이즈 하는 데의 전문가, ICT의 전문가, 그런 첨단 지식문화층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간다면 그런 새로운 21세기 그 온천 행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문화자원, 조선 왕실의 많은 음식, 복식,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포럼은 왕궁의 핵이었던 조선 왕조의 왕과 신하가 한없이 토론하고 논의했던, 공부하던 경륜이 저는 지금 아산시민 포럼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온양 온천 복원의 의미고 미래 모습 또 미래 가치를 우리가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아예 시작한다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빠진 분 좀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역임하셨죠. 지금 순천대학교 아산학부 부소장으로 계신 우리 맹주환 박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연구소의 우리 오원근 팀장님도 아주 이 원궁이나 이순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원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걸스카웃 김춘옥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 아산시청 이상득 의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상득 국장님 어디 계셔? 제일 뒤에 계시는구나. 우리 아산시청 수도사업소장을 하셨죠? 김은상 국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아산갑 지역본부장님 오병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최화성 청년위원장 오셨어요? 아까 얼굴이 보여줬는데 가신 모양이네. 됐습니다. 예.
기조연설을 해주신 전 문화재청장 나선아 문화재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